안녕하십니까. 시마즈 사이언티픽 코리아의 김재령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TOC 측정 이론으로 TOC 정량 방법인 TC-RC와 MPOC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수중에 존재하는 탄소는 크게 두 가지로 구분됩니다. 유기탄소와 무기탄소입니다. 유기탄소는 수중에 존재하거나 부유물질과 결합하여 유기적으로 존재하는 탄소의 합을 말하며, 무기탄소는 수중에 용존하거나 부유물질에 결합하여 무기적으로 존재하는 탄소의 합으로 탄산염, 중탄산염, 용존 이산화탄소가 대표적입니다. 이 두 가지의 탄소의 합이 총탄소입니다. 이러한 탄소의 형태를 간단한 수식으로 표현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총유기탄소와 총무기탄소의 합은 총탄소이다. 이 수식을 간단히 치환하면 총유기탄소는 총탄소와 총무기탄소의 차이와 같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총탄소와 총무기탄소의 차이를 이용하여 측정하는 방법은 TOC 측정기기 개발 과정의 초기에 무기탄소를 완전히 제거하여 측정할 수 있는 방법이 없을 때 제한된 방법입니다. 따라서 TOC 측정기기 개발 초기에는 총탄소와 총무기탄소를 각각 분석한 후 총탄소에서 무기탄소를 감하여 총유기탄소를 구했던 것입니다. 이후 1993년 미국의 박사 2명이 무기탄소를 완전히 제거하는 방법을 제안합니다. 이것이 바로 비정화성 유기탄소 방법입니다. 비정화성 유기탄소 방법은 시료를 pH 2 이하로 산성화한 후 산소 또는 비활성 가스로 포기하여 무기탄소를 완전히 제거한 후 유기탄소를 정량하는 방법입니다. 과거 가감 방법보다 시간을 단축할 수 있고 여러 가지 장점으로 인해 현재 많이 사용되고 있습니다. 현재는 TOC 개발 초기에 적용되었던 가감 방법과 새로운 측정 방법인 비정화성 유기탄소 방법이 모두 사용되고 있습니다. 그럼 보다 구체적으로 정량 방법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TC-RC 가감 방법입니다. 가감 방법은 먼저 원시료에 존재하는 탄소를 총탄소라고 보고 이것을 다양한 방법으로 산화하여 모든 탄소를 이산화탄소로 산화하고 검출기로 보내어 정량합니다. 이것이 바로 총탄소입니다. 그리고 원시료에 인산을 주입합니다. 그럼 시료의 pH는 낮아져 산성화되고 모든 무기탄소는 용존 이산화탄소가 됩니다. 여기에 비활성 가스로 포기하면 용존된 이산화탄소가 발생됩니다. 이렇게 발생된 이산화탄소를 무기탄소로 생각하고 검출기로 보내어 측정합니다. 이렇게 총탄소와 무기탄소를 각각 측정하고 그 차이값을 총유기탄소로 정량하는 것이 가감 방법입니다. 비정화성 유기탄소 정량 방법, 즉 MPOC는 원시료에 산을 주입합니다. 이때 주로 염산이 주입됩니다. 시료에 산이 주입됨에 따라 pH는 낮아지고 산성화됨에 따라 무기탄소는 모두 용존 이산화탄소가 됩니다. 여기에 비활성 가스를 이용하여 포기해 줍니다. 앞선 무기탄소 측정에서는 검출기로 보냈지만 MPOC에서는 필요하지 않기 때문에 모두 배출합니다. 그리고 남아있는 탄소를 총유기탄소라 생각하고 다양한 방법으로 산화하여 발생되는 이산화탄소를 검출기로 보내어 정량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측정된 결과가 총유기탄소인 것입니다. 앞선 가감 방법은 총탄소, 무기탄소를 2번 측정하지만 MPOC 경우는 한 번만 측정하게 되는 것입니다. 각각의 정량 방법에 대해 장단점을 보면, 장점으로 가감 방법은 고전적인 측정 방법으로 TC, RC, TOC의 3개의 정보를 확인할 수 있으며 휘발성 유기탄소를 함유한 TOC 결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 비정화성 유기탄소의 장점은 현재 가장 많이 사용되는 방법으로 신속한 측정이 가능하며 재현성이 매우 높습니다. 단점으로는 가감 방법의 경우 2번을 측정하므로 시약 소모량이 많고 측정 시간이 2배 길다는 것입니다. 또한
두 개의 검량선을 사용해야 하므로 그로 인한 재현성이 낮아질 수 있습니다. 비정화성 유기탄소의 단점으로는 무기탄소를 제거하는 폭기 과정에서 휘발성 유기탄소가 날아갈 수 있다는 단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적용되는 시료를 보면 가감 방법의 경우 소주나 맥주처럼 알코올 성분이나 VOC 함량이 높은 시료에 적용하며 거품이 많은 시료나 특별한 시료의 경우에 적용합니다. 비정화성 유기탄소 방법은 일반 환경시료, 즉 하천수, 호수수에 적용하며 일반 합해수 원수에도 적용할 수 있습니다. 화학 원료 중의 TOC에도 많이 적용됩니다. 보다 구체적으로 시료에 따른 정량 방법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초순수, 지하수와 같이 매우 깨끗한 시료의 경우 가감 방법보다는 비정화성 유기탄소 방법이 적합하며 하천수, 호수의 경우에는 비정화성 유기탄소 방법이 적합합니다. 배출수, 방류수도 같습니다. 이유는 무기탄소 비율이 수질오염 공정 시험 기준에서 50%를 초과하는 경우 비정화성 유기탄소 방법을 적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하였기 때문입니다. 그럼 폐수, 원수나 고농도 시료의 경우에는 어떨까요? 가감 방법이나 비정화성 유기탄소 방법 모두 적합합니다. 실제 시료를 측정하면 두 가지 모두 비슷한 결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 그럼 맥주나 소주처럼 알코올이 포함되어 있는 시료는 어떨까요? 이때는 가감 방법을 적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앞서 설명드린 것 같이 비정화성 유기탄소 방법을 적용하는 경우 무기탄소 제거 과정에서 알코올과 같은 휘발성 유기물질이 손실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럼 세차장에서 발생하는 폐수와 같이 거품이 많이 발생하는 시료는 어떨까요? 이 경우에는 가감 방법이 적합합니다. 비정화성 유기탄소 방법은 거품에 의해 시료가 손실될 수 있으므로 거품이 발생되지 않을 정도로 희석하여 측정한다면 가능합니다. 마지막으로 기름이나 유분을 함유한 시료는 어떨까요? 기름이나 유분이 있는 시료는 기름층과 수층이 구분되어 시료 채취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따라서 TOC 측정기로 측정하는 데 어려움이 있습니다. 시료의 특성을 검토하고 수층과 기름층을 구분하여 측정하거나 기름과 물을 혼합할 수 있는 별도의 전처리를 실시하는 경우에는 측정이 가능하다 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특수 시료 측정이 필요한 경우에는 저에게 연락 주시면 함께 고민해 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정량 방법인 가감 방법과 비정화성 유기탄소 방법에 대해서 설명드렸습니다. 좀 더 다양한 TOC에 대해 자료를 듣고 싶으시면 유튜브에서 김재령 TOC를 검색하시면 다양한 정보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